2020년 11월 9일 월요일 밤 10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이야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헌법 또는 판례에 관련된 파일을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번 좌익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문재양 청와대 발 헌법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제목 인적 대통령 개헌안 전문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당시 이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삼으니까 부랴부랴 이제 이낙연 씨가 이제 사람들 소집해 가지고 요식 행위로서 국무회의를 하는 어떤 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글쎄요, 제가 이제 작은 글자지만 꼼꼼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뭐 앞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불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승만 정권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불의한 세력인 거예요. 4.19 혁명, 부마민주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뭐 여기 쭉 나옵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자유를 삭제했다.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야 자유가 붙지 않는 민주주의는 다 가짜인데 그걸 이제 했다는 게 문제가 되었고, 또 여기에는 뭐 노동 관련된 거에서는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요거는 제가 찬성하는 겁니다. 예, 현대자동차와 경주에 있는 제일금속 3차 밴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같은 노동 같은 임금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좋아할 내용들이 대폭 증가되어 있고요. 제9장 지방자치 이런 데 넘어가면은, 자, 이게 이제 그 이른바 공산주의로 이제 급행 열차를 타게 되는 문재양발 개헌안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당시에 자유한국당 대표직을 맡고 있던 홍준표 씨가 막았습니다. 의원들을. 그때 무슨 당인가요? 그 유승민 씨가 만들어가지고 튀어나간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들이고,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일부 우익 지지 성향의 우리 국민들은 그때 홍준표가 정말 폐륜적인 행동을 했다. 어떻게 지금 좌익들은 촛불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익 진영에서는 권력 찬탈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극명하게 이제 평가가 다른 건데, 권력을 도둑질 맞아가지고 감옥까지 가 있는데 어떻게 탈당까지 시켜버리냐. 정말 몰인간적이다, 매정하다, 폐륜적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왔었는데, 저도 안타깝죠. 근데 이제 국민들의 수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제가 건방진 표현일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이요.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아우르기 위해서라도,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이걸 막았어야 됐거든요. 자꾸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하는데 그냥 사회주의라는 말 자꾸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어린애들은 사회주의라는 말 자꾸 쓰면 독일에도 3인당이 있지 않느냐, 사회민주주의당, 자꾸 헷갈려 하거든요. 예, 공산주의인 겁니다. 예, 자꾸 뭐 세련되게 포장해서 사회주의, 뭐 복지 구현 이런 말 할 것 없이 이제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로 가는 개헌안을 이제 저지를 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탈당을 시켜내고 튀어나갔던 의원들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대오를 갖춰가지고 저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아냈던 공로가 있는데 그거를 잘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고 피를 토할 만큼 억울하겠지만 지금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사면 우는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를 찬탈해 나가는 저 날강도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다시 무슨 사면을 구걸을 해야 되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걸요, 아마.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자존심은 자존심이지만 사실 권력을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로서의 실책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때 당시에서도 그래, 내가 나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비록 나는 정말 피가 토할 만큼 억울하지만은 그래도 길게 봤을 때 내가 지금 스스로 나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마치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던 것처럼 그런 거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홍준표 씨가 이제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개헌안을 저지시키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개헌안 사실 이거 중요하긴 하지만은 교과서에서 이미 자유라는 글자 다 삭제했습니다. 교과서에서 장난 지금 계속 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 통일부인가요?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교환에는 북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리어카를 끌고 이렇게 노동 착취당하는 것을 두고 뭐 굉장히 좋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재도 나왔던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미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는 헌법 개정 필요 없을 만큼 지금 좌경화가 뚜렷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결정적인 이제 회사로 치면 사훈이죠. 국가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려고 했던 게 문재인 정권이 있는데 그걸 저지한 게 홍준표 씨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끌어들임으로 위한 명분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탈당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사안은 사안대로 감정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가 이 정권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공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유지가 두 번째 미션입니다. 예, 언론들도 그걸 계속 이제 하고 있고 YTN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뭐 TV라든지 유튜브 같은 데서 아주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무서운 것으로 계속 이제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거기에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자가용을 타고 가면서도 혼자 타고 가면서도 마스크를 끼는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올 때는 아우 하면서 마스크를 벗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된 지금 공포의 마약을 퍼뜨려 놓은 것이거든요. 박근혜 공소유지, 바이러스 공포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악한 악마들인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런 개헌안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탈당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한번 메시지를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